2대3 내분점 y좌표. 그럼 2대3 쓰시고 A, B 순서로 y좌표 1과 마사를 씁니다. 자, 그럼 내분점의 y좌표는 두 개 더해서 5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3. 그래서 마이너스 8과 3을 더해라. 마이너스 1이겠죠? 1, 마이너스 1이네. 1, 마이너스 1. 비슷하게 BC의 3대2 내분점 또 3대2 쓰시고 BC 순서로 X좌표 마이너스 2와 8이죠? 순서 잘 봐야 돼. 네, 그러면 내분점의 X좌표는 두 개 더한 5분의 8, 4, 3, 8, 24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하라. 그치? 따라서 4콤마겠고 또 3대2 쓰시고 BC 순서로 Y좌표 마사 6이죠? Y좌표는 3 더하기 5분의 18과 마이너스 8을 더하라죠. 그래서 뭐 2겠지. 4,2네 그럼. 그래서 이 P좌표랑 Q좌표를 통해서 선분의 길이를 재라는 소리잖아. 선분 PQ는 점점거리니까 1과 4의 차이 3의 제곱 더하기 2와 마이너스 1의 차이 또 3의 제곱 그래서 3루트가 되겠지? 이런 문제야 그냥.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게 이제는 구구단 같은 게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곱하기 못하는 느낌이 되는 거야 못하면.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이 공식을 까먹을 수 있는데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되는데 이 공식을 모르면은 답이 없다. 처음이니까 내가 다 써서 하잖아 지금. 헷갈릴까봐. 이거를 계속 상위권 친구들은 이걸 맨날 써서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보면서 이거만 보면서 요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2대3 그치? 내분점을 찾을 때 2 플러스 3분의 X좌표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여기다 써도 되면 2대3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요놈하고 요놈만 골라서 오겠죠. X좌표 할 때는 골라서 그럼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4랑 9의 합이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빼서 두 세트를 빼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쓰고 X좌표 구할 때는 얘랑만 가지고 계산하시고 내분점의 Y좌표 구할 때는 1하고 마사만 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어. 알겠죠? 사람마다 그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다 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8번에서 학생들이 살짝 뭔 소린가 싶어. A와 B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한데 현실상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여기를 내분을 하는데 하나는 T고 하나는 1-T래. B의 값이. 뭔 소리야? T 대 1-T. 그러나 내분점 좌표를 찾는 거니까 못할 건 없어. 그잖아. M 대신에 얘가 왔고 N 대신에 얘가 온 거잖아. 그러면 X좌표만 골라서 A, B 순서로 마사랑 5를 쓰겠다고. 따로 할까? T 대 1-T인데 마이너스 4와 5를 쓰겠다고. 자 그럼 내분점의 X좌표는 두 개 더해봐. 얘랑 더 얼마 나와? 1 나오지?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돼. 곱하면 5T와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T죠. 따라서 9T 빼기 4가 되지? 일단 비슷하게 T 대 1-T를 쓰게 되면 Y좌표도 A, B 순서로 2랑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내분점의 Y좌표는 B값 더해서 1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T 곱하면 더하기 2배의 1-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8T겠네. 그지? 그래서 이 P의 좌표는 9T-4,2-8T인데 마지막에 이 내분점 P가 3, 4 분면 위의 점이래. 3, 4 분면이면은 여기 있지 않나? 또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4야? 그지?
그러니까 x좌표가 음수란 말일 것이고 y좌표도 음수란 말이겠지. 얘를 풀어주게 되면 9t가 4보다 작고 t는 작다 9분의 4겠지? 얘 풀어주면은 얘가 넘어가서 8t가 2보다 커. 그러면 t가 8분의 2인 4분의 1보다 커야 돼. 연립이죠? 그게 답이지.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상황도 생긴다. 간혹 가다가 t가 작다 뭐 3분의 1보다 한쪽 이거 나오고 한쪽은 t가 작다 4분의 1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시만족. 간혹 가다가 그럼 답에다 뭐라고 쓸까? t가 작다 4분의 1일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내분점에서 쓰는 비례값 mn 있지? mn. 자 18쪽으로 와봐. 18쪽에 그 선분 AB의 mn의 내분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괄호하고 나서 m은 양수, n은 양수 있지. m은 양수란 말 다 써있잖아. 길이의 b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다 양수잖아, 비례값이. 그래서 여기서도 t의 1마트 내분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t 양수, 기본적으로 1-t도 양수라는 수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요거 풀어주면은 넘어가면 t가 1보다 작게 됩니다. 이게 기본 조건이야. 그러니까 2로 쓰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달아줘야 돼. 이걸 이 안에서만 푸는 거니까. 알겠나? 알아둬야 돼. 그러면 t 대 1마트 내분은 왜 굳이 이런 걸로 쓸 것인가를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방금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분점 공식이 짜증나는 이유가 분수꼴이라 그렇잖아. 분수꼴. 근데 t 대 1마트는 이 둘의 관계가 더하면 1 나오는 관계야. 합이 1이야, 합이. 그러니까 분모는 무조건 1이잖아. 그래서 분수 모양이 아니고 그냥 1차식의 모양이 나오니까 편한 거지. 자, 저 t 대 1마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 t 값 예를 하나 들어봐. t 대 1마트 내분할 때 t 값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요 안에서 0.2 이런 거 아니야? 0.2 예를 들어서 한 0.8 할까? t를 0.8 잡아보자. t가 0.8이면 0.8 때 0.2 아니야? 그치? 저게 결국 4대 1이야. 4대 1. 4대 1인데 그 4대 1을 0.8 대 0.1로 쓴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분 AB인데 여기를 내가 4대 1로 나누려고 해. 4대 1로. 4대 1 내분점이야. 원래 이 둘의 합이 몇이야? 합이 5잖아. 5. 그럼 4대 1을 내가 양쪽을 똑같이 여기다 3배 3배에서 12대 3도 되고 뭐 2배 2배에서 8대 2도 되는 것처럼 얘를 다 5로 나눈다고 문제되지 않지. 그러니까 얘를 5분의 4 대 5분의 1로 받아들여도 문제 안 되잖아. 이게 0.8 대 0.2야. 합이 1 나오니까. 이해돼? 이렇게 약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비례식을 둘의 합으로 나눠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저 모양이 나와. 참고로.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두 점 A와 B의 K 대 E 내분점, 선분 AB의 K 대 E 내분점이 어떤 그래프의 점이래. 아주 단순하지. A와 B 좌표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K 대 E 내분점 찾아가지고 그 P라는 점이 직선의 점이래. 그 P 좌표를 구해서 여기다 넣으라는 소리지. 성립한다. 너무 단순한 얘기야. 연습이니까 또 한다. 여기다 쓰고 아까 좀 빨리 가볼게. 이거는 K 대 쓰시고, 자 내분점, 자 P 좌표 한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만 가지고 한다. 자, 두 개 더한 것분에 자 K 플러스 2분의 K와 얘 곱했어. 마이너스 3K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어. 4죠? 이거 더한다. 컴마 내분점의 Y좌표도 이번에는 요 3하고 5만 가지고 하는 거야. K 더하기 2분의 K 곱하기 5, 5K와 2 곱하기 3,
6을 더한답니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알겠죠? 요 놈이 이 그래프의 점이야. 대입하겠죠. P의 y좌표인 얘를 여기 넣겠죠. 그래서 5k 플러스 6 나누기 k 플러스 2가 x 대신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k 플러스 4 나누기 k 플러스 2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똑같다. 풀면 돼. 당연히 양변에 분모 k 플러스를 곱하겠죠. 그럼 좌변은 5k 플러스 6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여기다가 얘를 곱한다는 얘기니까 2k 더하기 4겠죠? 이쪽에 지금 마이너스 k입니다. 마이너스 k가 2항 될 거니까 6k가 될 것이고 현재 우변은 8이야. 8인데 2항 돼서 2가 남겠죠. k는 3분의 1. 이렇게 풀자. 잠깐만. y에다가 넣어야 돼. 맞고 x에다가 넣어야 돼. 맞고. 여기 6이었네. 내가 6을 2로 잘못 옮겨놔가지고 틀린 거야 지금 계산이. 이건 그냥 넘어갈게. 2로 풀면 이 답 나오니까. 자 이렇게 3개 끝났고 필수 이제 3개 더 남았어 지금. 좀씩 어려워집니다 이제. 발전 문제다. 10번. 자 필수 10번, 11번, 12번 잠깐 도전하고 있어라. 자, A와 B 좌표는 나왔는데 C좌표를 찾으래. C의 위치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데 일단 그 C는 이 비례식, 이 등식을 만족하는 C야. 그리고 한편 그 C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말 있죠?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연장선 위란 말이 결정적인 조건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장선 위. 선분 AB의 연장선이 어디라고 그랬지 아까? 두 점을 이어서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점은 선분 위의 점. 연장했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에 이게 여기 있는 점이 연장선의 점이야. 절대 이런 점은 아니야. 직선 AB 위의 점인데 선분 A 두 점 사이에 있는 거는 선분 위의 점. 밖에 있는 게 연장선 위의 점. 알겠죠? 자, 그다음에 AB가 BC의 3배와 똑같대. 이 조건을 만족하는 C가 어디쯤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건데, 자, AB. 여기 있네, AB? 요 길이가, 그리고 A와 B 좌표에 나와 있다.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BC의 3배래. 그럼 BC는 얼마큼 될까? 그리고 얘가 B니까 C는 어디쯤일까를 고민할 텐데, 보통 사람의 뇌는 이렇게 생긴 등식보다는 비례식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비례식. 그래서 꼭 선분에 관한 등식은 비례식으로 바꿔라.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돼. 선생님 저는 얘 봐도 알겠는데 싶은 사람은 내가 말리지 않는데, 응? 여기서 막힐 것 같으면은 비례식 바꾸라고. 그 비례식은 AB 대 BC로 가겠죠. 몇 대 몇이야? AB 대 BC는 몇 대 몇일까? 1대 3 쓰면 안 돼. 잘 생각해봐. 3BC가 나오려면 BC에 가까운 이쪽에 3이 와야 돼. 역순으로 써요, 역순으로. 1대 3이고 아니고 3대 1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AB가 3짜리고 BC가 1짜리인 거야. 자, AB 이게 3짜리라고 했지? 이게 3에 해당된다고, 3. BC가 1이라고. 그러면 보자마자 이 AB가 3짜리면 3등분 좀 해볼까? 그치? 각각에 다 1, 1, 1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B라는 이 정점에서부터 C까지 거리를 1로 보래. 그럼 C는 어디쯤일까? C는 B에서부터 1 떨어진 곳이니까 B에서 한 칸 떨어진 곳이야. 그러면 그렇게 B에서 한 칸 떨어진 점은 몇 개야? B에서 한 칸 떨어진 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야.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지면 여기고, 오른쪽 한 칸 떨어지면 여기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연장선이 점이니까 얘는 아니고 요거 물어본 거, 요게 C야. 하나 들어서? 이 작업은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맨날 이렇게 바뀔 텐데 니네가 이걸 찾아가야 돼. 그때 주의 깊게 볼 게, 등식은 비례식으로 바꿔야 확 와닿는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C 좌표를 찾는 질문이니까 여기다 잠깐 쓸게. C 모르니까 잠깐 A, B입니다. 여기 A, B. 그러면 이제 이 세 점의 어떤 위치 관계를 읽어야 돼 지금부터. 예전 같으면은 이 C는 A로부터 4칸, A로부터 4칸, B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C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분 AB의 A로부터 4칸, B로부터 한 칸이니까 4대 1 외분점 그랬어. 외분점. 공식은 아까 알려줬던 식을 쓰면 돼. 어떤 식이었냐면 4대 1이지? 선생님 X좌표만 하나 구해올게. A와 B의 X좌표니까 그냥 보기만 해. 2랑 마이너스 1 쓰시고, X좌표는 두 개를 빼. M 빼기 N이니까 4 마이너스 1분에 이쪽부터 곱해. 마이너스 4. 이 곱해 2를 뺀다.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 컴마가 될 거야 분명히. 이게 외분점 공식을 통해서 그냥 바로 찾은 거야. 알겠죠? 그러나 학교 서술형에는 이 식을 쓰면 점수 안 줘. 교과서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내분점으로 풀어야 돼. 내분점 풀려면은 A, B, C를 해석할 때 양쪽 끝에 있는 A와 C가 주어야. 주어란다. A와 C 가지고 내분점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운데 낀 B는 선분 A, C의 몇 대면 내분점이야. B는 이쪽에 3칸이고 한 칸이니까 3대 1 내분점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3대 1 내분점이니까 또 3대 1 쓰시고 AC 순서로 좌표 써. AC 순서로. 여기 AC 순서니까 2랑 A죠.
자, 내분점이니까 x좌표는 2개 더해서 4분의 3a 더하기겠지. 3a 더하기. 그런데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니까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얘가. 이걸 풀어줘야 돼. 그래서 3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넘어가 마이너스 6이고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죠, 아까? 외분점 공식을 통해 풀면 바로 나오고 내분점으로 풀게 되면 잠깐 c 좌표를 두고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한번 풀어야 돼. 조금 번거롭긴 하죠. 두 번째 3대1 내분점이니까 쓰시고 a와 c의 y좌표, a와 c의 y좌표 3하고 b죠. 자,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3b 더하기 3 그렇게 나온 애가 바로 점 b의 y좌표 6이죠? 이게 24겠다. 24. 그럼 이게 21이라는 소리야. 그럼 b가 7이겠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7이네. c좌표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가 여기 36번 하나 더 해보자. 36번 풀어가지고 내분점 문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좌표를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막 찍을 필요가 없다. 상대적인 관계만 중요해. 그냥 적당히 그냥 옆으로 선 긋고 좌표 찍으면 돼. 응?
먼저 A 좌표는 정확히 나왔어. C도 나왔어. B가 어딘지 몰라. 근데 힌트가 A, B의 연장선 위에 점 C래. A와 B를 적당히 그냥 찍고 선분을 만든 거야. 적당히. 좌표축에다가 그걸 하지 마. 왜냐면 얘는 알지만 B 어디지 알지도 못하잖아. 적당히 긋고 연장선이니까 옆에다 좀 선을 더 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에 관한 등식은 비례식으로 바꾸라는 말 하겠지? 그래서 A, B 대 BC는 1대 2죠. 거꾸로 여기까지 오시고. 자, 그러니까 A, B를 1로 BC를 2로 받아들여야 돼. 길이의 B를. 자, 그럼 내가 적당히 찍어놓은 B까지 길이가 몇인 거야? 이거를 1로 받아들여야 돼. 1로. 비례값으로. 이해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C는 어딜까? C 어디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니네가 해야지. 내가 처음에 C를 찍지 않고 시작했잖아. A, B부터 C까지 길이가 2로 이해될 수 있는 C가 어디냐고. 아, B 여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두 칸 떨어지고 말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은 이게 한 칸이야. 두 칸이면은 오른쪽 두 칸을 가게 되면 여기 두 칸 가서 여기네. 너가 C겠네.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선분 A, B니까 연장선이 맞잖아. 연장선이.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B에서 두 칸 떨어진 곳이 오른쪽 두 칸 가면 여기고 왼쪽으로 두 칸 가면은 여기야. 여기도 B야. B 프라임 합격이는. 이해되니? 여기도 연장선 이거 맞잖아.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치? 아, B가 아니고 C죠, C. 그림을 두 번 풀어야 돼. 첫 번째 거부터 본다. 첫 번째 그림은 A, B, C 순서로 돼 있는 거야. 이 C, 그죠? 그리고 B 좌표는 A, B 할게. 자, 첫 번째는 여기만 딱 봐봐. 이거 읽어봐. 어떤 상황이야? 항상 옆에 양쪽 끝에 있는 A와 C를 이은 선분 AC에라고 시작해야 돼. 그럼 B는 선분 AC의 뭐야? 1대 2 내분점이죠. 아, AC의 1대 2 내분점이 B다 이겁니다. 이걸로 하나 풀고 두 번째는 요점이니까 여기를 봐. 이때는 어때? 이거 더 쉽네. C랑 B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선분 CB의 얘가 뭐야? 1대1 내분점이잖아. 근데 1대 내분점이 중점이잖아. 요거는 그래서 선분 CB의 중점이 A다. 저거 쓰고 나면 그 뒤로 노가다라는 얘기야. 그 식으로. 이 두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하고 그 뒤는 그냥 계산이야. 뭔 계산이냐? AC의 1대 내분점 계산해. 1대 1 쓰시고 A와 C의 X좌표 마3과 18 써라. 그럼 내분점 X좌표는 더해서 3분의 18과 마이너스 6을 더하라. 10이겠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3이다. 또 1대 2 쓰시고 AC의 Y좌표 마이너스 2와 7이죠? 그럼 3분의 7과 마4를 더한 거야. 3이죠? 1 나오죠? 따라서 4,1이야. AC의 1대 내분점 B좌표가 4,1이에요. 요거 하나 구했고 여기서도 이제 CB의 중점이 A다니까 여기서 이제 CB 중점이니까 요거 중점 내면 되잖아. 중점. 그럼 A와 18의 중점 A 더하기 18 나누기 2 B 더하기 7 나누기 2 이게 중점 공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애가 점 A 좌표니까 A 좌표 마3 마이너스인 거야. 얘가 마3 얘가 마이너스 2 풀면 되겠죠? 이게 마3 되려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6 그럼 A가 마이너스 24겠지.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마사니까 B는 마이너스 11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네. 좌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나온다 이런 말이야. 4,1하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계산이야 계산. 너네가 꼭 공부할 때 이런 친구들이 많아. 졸라 하다 막히면은 답지를 열고 쳐다봤더니 답지에 이게 써 있어. 아,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첫 번째는 A씨의 1대1 대분점이 B야. 두 번째는 12의 중점 A야. 그런가 봐. 그래서 졸라 뒤에만 계산해. 이거만 졸라 계산하고 나 맞았다 야. 이거는 답집어 뺏겨놓고 나서 이걸 이해하려는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그 뒷계산만 해. 100개를 풀어도 못 풀어 다음에. 이 말을 할 수 있어. 이 말.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다음 11번 딱 두 개 이거 남았네. 목요일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모자라네. 시험 문제 거의 뭐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각형 ABCD는 평행사변형이래. 자, 꼭 A, B, C의 좌표를 정확히 3개 주고 나서 마지막 꼭지점인 D의 좌표를 물은 겁니다. 꼭지점 3개 찍으면은 나머지 꼭지점은 무조건 정해지게 돼 있거든. 그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는가인데, 평행사변형의 꼭지점 좌표 찾는 거는 이거는 대각선의 성질 동영사입니다. 대각선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 하나 불러봐. 평사의 대각선의 성질. 서로가 서로를 뭐한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 야. 마름모가 되면 수직 이등분이지, 그지? 그럼 서로가 이등분한다는 어떻게 써먹냐면 A와 C라는 대각선을 이었어. B와 D를 이었어.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고 이거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평행사 여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평사의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면은 A와 선분 AC라는 한 대각선 입장에서 중점을 찾았어. AC의 중점을 찾은 거나 BD의 중점을 찾은 거나 같은 점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야. 그렇게 푸는 거야.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로 푼다고. 알겠죠? 좌표니까 중점을 다루기가 편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일치한다지? 그죠? 그 AC 중점은 이렇게 두 개가 될 겁니다. 중점이니까 좌표를 더하고 0 더하기 7 나누기 2, 6 더하기 5, 그죠? 나누기 2 여기까지 중점. 동시에 BD 중점은 x좌표가 6하고 a입니다. 그래서 6 더하기 a의 절반, 마이너스 2와 b의 합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이렇게 들어갔거든. 이렇게 이 똑같잖아. 지워. 그러면 0 더하기 7과 6 더하기 a 똑같아요. 7은 6 더하기 a가 되고 a는 1. 여기도 이렇게 같을 거거든. 2는 약분하시고 분자끼리 같을 거니까 6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되고 b는 13이 되더라고. 그래서 a, b는 1, 13이다. 알겠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평사 대각선의 평행사변형의 꼭지점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세히 논한다고. 식이 두 개 나왔다. x좌표의 길이 같다 해서 하나, y좌표 길이 같다 해서 하나.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꼭 a, b를 한쪽에 몰아놓지 않고 여기다가 a 하나 주고 여기다 b 하나 주고 여기 알려주고 틀어놓을 수 있어. 정말. 그 팁이 하나 있다면 뭐냐? 이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이것만 잘 기억하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거 읽어볼까? 사각형 ABCD 이거는 정확히 A, B, C, D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돌면서 A, B, C, D잖아. 대각선이라는 게 마주보는 점을 이은 것이고 그 말은 A에서
옆에 있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거야. 다 다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C의 종점이랑 BD의 종점 같은 거야. 이해돼? 그렇게 풀면 돼. 여기다 써놓고 풀면 돼. 중점이 같다는 중점이 같다는 평균이 같은 것이고 합이 같은 거야. 합이.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도 가능해. 봐봐. A와 C의 중점이 같아야 돼. 아니지. AC 중점과 B 중점 같을 거니까 A와 C의 x좌표인 0과 7의 평균을 낸 거나 요 6이랑 A를 평균낸 게 똑같지 않나? 그 말은 x좌표 A와 C의 x좌표의 합 0 더하기 7과 BD의 x좌표 합 6 더하기 A가 같은 거야. 여기서 A 구해주고 y좌표끼리 6이랑 5 더해서 6 더하기 5랑 같다. BD의 y좌표 합 마이너스 2와 B 더했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해도 돼. 이제 숙련 되면 할 수 있어. 확실한 거는 A, C의 중점, BD의 중점을 풀어라. 그 다음에 마름모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 마름모는 집에서 고민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고 12번 마무리할게. 넘어갈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12번 그림은 저번 시간에 내가 각의 이등분선 얘기하면서 개념을 다 했습니다. 필수 12번은 별표 3개 쳐라. 시험 문제 그냥 뭐 하나 나오는 문제야. 삼각형의 세 꼭지점 좌표를 주고 나서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BC 각 A의 이등분선 이놈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다. 뭐 대변인가 대변 각의 대변과 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선과 이등분되는 그 각의 맞은편에 있는 대변의 교점의 좌표 문제야. 뭐 문제라고? 좌표 문제라고. 각의 이등분선과 대변과의 교점의 좌표 문제라고. 요 길이 문제가 아니야. 길이 문제가 아니고 좌표 문제야. 이거는 뭘로 푸냐? 내부점으로 풉니다. 내부점. 왜? 이 세 점 나왔다는 얘기는 A, B 길이 구해지고 A, C 길이 구해진다. 그렇게 선분 A, B 길이는 점점 거리에 의해서 자 1 마사 차이가 5지? 5 마이너스 7 차이가 12입니다. 13이 되고 그 다음에 A, C X좌표 차이는 4 Y좌표 차이는 3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정확히 5가 나오겠지? 따라서 실제 길이가 13하고 5야. 13하고 5 실제 길이가.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BD 대 DC의 B가 몇 대 몇이어야 돼? 13 대 5의 B이어야 돼. D 대 B가. 그죠? 네.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왜냐고 그러면 이제 탈락이야? 탈락.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좌표를 물었는데 여기 좌표 줬잖아 지금. 그리고 13대5 나왔으면 대놓고 D는 선분 BC의 13대5 내부점이 되는 거야. 선분 BC의 13대5 내부점이다. 그 다음은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지. 하나 틀리고 안 틀리고 차이지. 지금 뭐 못할 건 없다. 네. 지금 자지 않았다면. 자, 이 문제에서 삼각형 A, B, C는 K 곱하기 삼각형 A, B, D다. K 찾아봐.
거꾸로 쓰는 게 낫겠다. ABT는 K 곱하기 삼각형 ABC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실전 문제야. ABD는 요거죠. ABC는 전체죠. 우리가 이 책을 배우다 보게 되면 계산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올라가. 뭐 하다 보면은 요 직선의 10도 구하고 여기서부터 거리도 잴 수 있어. 즉, 요 삼각형의 요 밑변도 구하고 높이도 구해져.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 좌표도 구했지 않나? 좌표 구했다는 얘기는 점점 해서 거리도 구해주고 막 다 구해져. 그래서 죽어라 계산해 막. 찾고 막 해가지고.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B야 이거는. A, B, D 요 넓이하고 전체 관계는 여기가 13대 5가 되는 순간 밑변의 길이가 13대 5가 되잖아. 그럼 전체 삼각형의 밑변은 몇 자리야? 18로 봐야죠. 이 조그만 쪽은 13이잖아. 높이 똑같은데. 이 밑변의 길이 대비로 봐가지고 그냥 13 더하기 5분의 13 아까 썼던 비례대분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18분의 13이 4이야. 이렇게 풀 거를 뭐 생쇼 하지 말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하고 무게중심부터는 안 배웠습니다. 숙제도 무게중심까지 풀면 되겠네? 무게중심 앞에까지. 알겠지? 다음 주에 봅시다.